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중 처음 출제가 잦은 체위 변경 핵심 정리 영상입니다. 체위 변경은 장시간 누워 지내는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예방하고 또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도 및 운동 능력, 또 통증, 장애, 질병 상황을 포함해서 심리적인 측면까지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 둘째는 대상자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욕, 의지를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동작을 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고요. 대상자가 돌아 눕고 앉고 일어서는 등의 동작은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상적인 움직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두를 고려하여 돕는 속도와 빈도를 적절하게 해서 체위 변경을 실시하는데요. 신체 정렬이란 신체를 움직일 때 뼈대 및 관절의 배열이나 각도 등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위치해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요양보호사는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에서 최대한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를 해야 하는데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성과 균형성을 위해서 발을 적당히 벌리고 지지면을 넓히는 거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서 지지면을 넓힌 후에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지지한 후에 무릎을 굽히고 즉 무게 중심을 낮게 하는 거죠. 무게 중심을 낮게 해서 골반을 안정시켜서 대상자를 이동시키는데 이때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해야지만 척추가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건강도 챙깁니다. 침상 생활이 긴 대상자를 침상 내에서 이동은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고요. 신체 기능 및 관절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동 방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요. 신호에 따라 실시를 하되 가능한 대상자의 협조를 통해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침대에서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 즉 이 운동이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그리고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을 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이동법을 보겠습니다. 우선 침대 위아래쪽으로 이동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침대를 수평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허리 높이 정도로 침대를 올린 뒤에 요양보호사 쪽에 침대의 난간은 내려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죠.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에 닿도록 하고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해서라도 협조를 구하는데 협조를 할 수 있다면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에 하나, 둘, 셋 등의 신호를 해서 이동을 하고요. 만약에 협조가 불가능하다면 침대 양쪽에 요양보호사가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또 한 팔은 둔부와 대퇴부 밑에 넣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옮기는데 한 사람은 상체를 맡고 다른 한 사람은 하체를 맡아서 동시에 이동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침대의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이동할 때인데요. 역시 요양보호사 쪽의 침대 난간은 내리고요. 반대쪽 난간은 올린 후에 이동하고자 하는 쪽으로 베개를 먼저 옮겨둡니다.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무릎을 세워서 이동 시 발바닥에 힘을 주어 같이 움직이게 하고요. 만약에 무릎을 세울 수 없으면 한쪽 무릎을 다른 쪽 다리 위에 포개 놓은 뒤에 한쪽 팔꿈치를 구부려서 가슴에 오도록 하고요. 다른 쪽 팔은 머리 위로 올리거나 팔꿈치를 구부려서 직각이 되도록 침대에 놓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요. 지지면을 넓히는 거죠. 앞으로 밀거나 옆으로 벌리는 것은 지지면을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내밀고 다른 쪽 다리와 무릎을 구부리면서 둔부 밑과 어깨 밑에 넣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하체 그리고 상체를 모두 지지한 뒤에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를 옆으로 눕히는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서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돌리고요.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눕히려는 쪽의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어 놓고요.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두고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댄 뒤 상체, 하체인 거죠. 옆으로 돌려 눕히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엉덩이를 움직여서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서 편안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베개를 등과 필요 부위에 받쳐줄 수 있고요. 대상자가 스스로 돌아 누울 수 있다면 최소한만 돕는데 요양보호사는 모든 동작을 대상자의 앞에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돌아 눕기의 정상 반응은 시선이 먼저 향하고 얼굴 또 어깨 엉덩이 순으로 돌아 눕게 되는데요. 즉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때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 모두 굽혀지게 됩니다. 마비된 대상자도 이러한 정상 반응을 취하게 해야지만 자세가 안정되고 편안합니다. 이번에는 편마비 혹은 하반신 마비 대상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인데요.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 서서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뒤에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구부려서 세우고요. 요양보호사는 등과 어깨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마비측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 뒤에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이 넣어서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 반대편 손은 엉덩이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혀드립니다. 대상자에게는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반신 마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먼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가까이에 서서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드립니다. 대상자가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깨를 지지해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 밑을 받쳐 드리고요. 대상자가 적당하게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져서 안정감을 찾도록 합니다. 하반신 마비는 이완성 마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무릎이 꺾여 넘어지는 것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침대에서 걸터 앉기와 일으켜 세우기입니다. 걸터 앉기는 침대 위에서 휠체어나 이동변기 등으로 이동할 때 우선에 일어나 앉은 다음 침대 끝으로 이동한 뒤에 걸터 앉아야 하는 동작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해 선 뒤 가까이에서 돌려 눕히는 방법에 따라서 먼저 돌아 눕힙니다. 그런 뒤에 대상자의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넣고 다른 한 손은 다리를 지지해서 신체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쪽 팔에 힘을 주어서 일으켜 앉혀 드립니다. 일으켜 세울 때는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와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보조할 때는 대상자를 가볍게 걸터 앉힌 뒤에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줍니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안쪽에 대고 지지한 뒤에 허리를 잡고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도록 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대상자가 좀 더 많은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어깨로 대상자의 어깨 앞쪽 가슴을 지지하여 상체를 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완전하게 양무릎을 펴고 선 자세를 취하면 대상자가 앞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드려야 합니다.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에는 침대 끝에 앉혀서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침대에서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 있게 되면 관절의 움직임이라든가 혈액순환, 또 피부 욕창, 허리와 다리 등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 목적은 호흡 기능, 관절, 혈액순환, 통증 예방, 욕창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대상자의 관절 밑부분을 지지하기 위해 들어간 부분이나 다리 사이에 베개나 수건을 넣어 드리게 됩니다. 보통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욕창이 발생이 되었다면 더 자주 체위 변경을 해드립니다. 체위 변경 방법으로는 우선 앙와이 자세의 경우입니다. 이 자세는 천정을 바라보며 똑바로 누운 자세를 말하는데요. 보통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때 취하는 자세죠. 평안함을 위하여 바닥과 공간에 있는 부분, 즉 머리나 무릎, 발목 밑에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서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반자위 자세는 90도 혹은 45도 각도로 상체를 올려서 반쯤 앉게 하는 자세로 반안전 자세라고도 부릅니다. 침대의 머리 부분을 올려서 상체가 올라오도록 하는 이유는 숨이 차서 호흡 곤란을 겪거나 세면 그리고 식사, 위관 영양을 할 때 자세를 취하도록 해드리는데요. 그 외에 배변 활동 시에도 상체를 올려주어야 배에 힘을 줄 수 있다고 배웠죠. 이때는 등, 또 목, 어깨 등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베개를 사용해서 받쳐드리고요.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드리면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아서 대상자가 더욱 안정감을 느껴서 편안해지게 됩니다. 복위는 엎드린 자세를 말하는데요. 등이 위로 보이기 때문에 등에 상처가 있거나 또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주로 해드리는 자세인데요. 마사지를 받으실 때를 기억해 보면 뭔가 긴장이 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월을 받쳐서 넉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척 위, 즉 옆으로 누운 자세인데요. 이때는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하루 종일 똑바로 누워 계시면 엉덩이가 굉장히 압력을 받게 되겠죠.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을 할 때도 옆으로 돌려 눕혀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 할 때의 그 자세입니다. 척위 자세를 편안하게 하려면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은 굽혀야 하죠. 이때 엉덩이를 뒤로 많이 이동시켜주면 대상자는 더 편안해야 하는데요. 태아의 자세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앙와이위, 또 복와이위, 측와이위, 좌이 자세를 알아봤는데요. 복습하면 앙와이는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취하는 자세로 침대 바닥면이 이렇게 있다면 뒷머리, 또 어깨, 팔꿈치, 엉덩이, 발 뒤꿈치에 욕창이 생기기가 쉽고요.
보과이는 엎드린 자세죠.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취하는 자세로 팔꿈치나 턱, 그리고 가슴, 생식기, 무릎, 발가락 등의 욕창 발생 위험이 높고요. 척위라고도 하는 척와이는 귀, 어깨는 봉우리 돌기라고도 합니다. 어깨, 봉우리 돌기, 그 다음에 팔꿈치, 고관절 부위인 넙다리뼈의 큰 돌기, 또 종아리뼈가 있는 무릎 내외측, 발 뒤꿈치, 발목 등에 압력이 가해져서 욕창이 발생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반좌위, 즉 반안전 자세, 좌위 자세는 머리, 어깨, 청골 부위, 자세 안정감을 위해서 쿠션이나 베개 같은 거 받쳐두기 때문에 어깨, 청골 부위, 그 다음에 바닥에 닿는 엉덩이와 발 뒤꿈치에 욕창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자세든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시간마다 한 번씩, 또 욕창이 이미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 자주 체위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상 신체활동 지원 중 체위 변경과 관련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험은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기에 전부 외운다는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보다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